네, 10월 커피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클럽의 사회를 계속 맡고 있는 기술자 숲의 공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기술자 숲은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팀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창업 생태계 커뮤니티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명으로서 계속 커피클럽의 사회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째 커피클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매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진행할 때마다 저희 파트장님이 이쪽 센터의 파트장님께서 신청이 많이 저조하다 좀 걱정을 하시지만 아까 표현을 몰래 온 손님들이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조 서비스를 하는 대표님들, 그리고 유통 비즈니스, 그리고 푸드테크,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로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굿즈를 판매하고 이거를 비즈니스화 시키는 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커뮤니티 활동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경남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박승규 대표님도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제 쑥스러우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정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승규 대표님, 그 황준태 대표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박승규 대표님은 그 올해 영 디자이너 100인에 선정되었던 이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길래 조금 더 평소보다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컵하우스 대표님 먼저 진행하시죠. 네, 그럼 오늘 자연스럽게 컵하우스 대표님, 아트워크 뮤지엄 대표님 발표를 듣고 Q&A를 많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에 발표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Q&A 세션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컵하우스의 박승규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컵하우스 마사나의 대표 박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잠시만요. 그 성공 강연이 아니라 이제 창업 노하우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성공은 하지 못했고요. 일단 열심히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고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랑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보시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컵하우스라는 가구 디자인 회사하고 그 마사나이라는 이런 로컬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을 해서 패션이라든지 굿즈 이런 걸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두 가지로 조금 나누는데, 주로 이미지 위주라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그 가구 소비자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계속 유학도 하면서 이제 자취도 하면서 가구를 막 사고 드리고 하면서 많은 좀 불편함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가구를 들고 다닐 수 없음과 매 학기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주 환경 때문에 정이 든 가구를 가질 수 없고, 제가 가지고 싶은 가구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케아에 있는 가구라든지 그냥 기존에 있던 가구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 디자이너로서 일하면서는 이런 생산하는데 불필요한 소모되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의사결정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개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청년혁신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그 창업 교육을 듣게 됐어요. 이게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데
그냥 서울에서 저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심신이 지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향이 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창업은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어서 그때는 상상했던 건 한 40대 후반 이렇게 됐을 때 제 기반이 어느 정도 생기고 좀 안정적이다,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겠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교육을 한번 들으면서 그때 생각했던 이제 가구 조립 구조를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되면서 상금을 주시는데 이 돈으로 뭘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와디즈를 태웠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바람에 여기 입주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창업이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이후에 저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아까 말한 게 이제 그 백인의 영 디자이너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 좀 잘못 와전된 게 이제 전국 세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때 진행됐던 이제 페스티벌에서 영 디자이너 10명 정도 이제 뽑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이제 같이 이제 전시를 했던 그런 경력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좀 굵직굵직한 그런 창업 지원 사업에 되면서 계속 지금 발전을 하면서 좀 카파를 키워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좀 진행을 했는데 금액은 사실 이렇게 엄청 크지는 않는데 이런 걸로 이제 저희 시장성을 계속 확인을 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제품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한번 적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구조는 되게 간단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구조는 그냥 다리를 옆으로 끼우고 상판 덮어서 그냥 고정한다. 이 단순한 구조인데 특허 등록을 했는데 이게 또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돼가지고 어쨌든 이 구조를 활용한 제품을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형 같은 게 필요 없겠죠. 저희는 CNC라고 이제 나무 판을 CNC라는 기계가 드릴로 이렇게 깎아주는 이런 공정으로 제품을 모두 만드는데요. 이게 0.01mm 단위라든지 아주 미세한 것도 다 잡아줘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형태나 이런 걸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형비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생산 속도도 하루에 몇 개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계 하나로 되게 저렴한 가격과 넓은 범용성 이런 걸 가지고 제품을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그날 바로 뽑고 보통 저희 시제품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데 한 1, 2주 정도면은 나오거든요. 일주일 정도 저희가 시제품이 시장에 어떤 걸 만들까 이런 좀 분석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만들면서 이제 공정 테스트하고 그리고 앉아보고 실용성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찮겠다 싶으면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제 제일 초기 제품이 요 에이스툴이라는 제품이고요. 나머지 이런 좀 귀여운 모양이라든지 다양한 모양 같은 것도 아까 보여드린 그런 구조에 기반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사랑 접착제 없이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구에 좀 애정을 가지고 싶어도 이제 버리고 가거나 들고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게 분해가 바로 가능하거든요. 분해해서 그냥 캐리어에 넣던지 가방에 넣어서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북케이스라든지 이런 옷걸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우리 집에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기 이쁜 것 같긴 한데 선뜻 구매하기 힘드실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 그래서 아마 기존 가구 회사들은 못 만들 거예요. 왜냐면 안 팔릴 거 아니까. 근데 저희는 만들고 일단 올려놓고 사람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고 저희가 만들어 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에 조금 더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암체어라든지 아까 나온 이런 스툴이라든지 이런 도베르만 모양의 이제 강아지 모양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과 이번에 캠핑용으로 만든 가구인데요. 다 이제 분해 조립 가능하게 해가지고 에코백에 넣어서 들고 다니실 수 있는 집에서도 쓰실 수 있고 캠핑 가셔서 쓰실 수 있고 일단 캠핑용품에 저희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캠핑 갈 때는 쓰는데 1년에 2번 이렇게 가는 캠핑을 위해서 가구를 사고 창고에 처박혀 있고 그 가구가 한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집에서도 쓰실 수 있고 쓰시다가 그냥 에코백에 넣고 나갈 수 있는 캠핑 가구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글 모양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가구를 만든 제품이에요. 이거는 인센스 홀더인데 히읗 모양으로 만든 거고, 이건 니은, 이건 뭐 이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서체를 모티브로 만든 궁서체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창조센터에서 처음 만든 제품 시제품들이거든요. 여기 안에 입주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이런 미니어처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이런 에이스툴 변형한 등받이 의자도 만들어 보고, 이게 제가 이제 사용했던 입주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사무실인데 제 책상 같은 것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고, 그래서 이거는 인기는 많고 되게 반응은 좋았는데 이제 좀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배송이 너무 어렵고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랑 컨셉이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일단 드롭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냥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저희 판매 시스템은 그냥 주문하면 깎아서 코팅해서 배송하고 고객이 조립한다, 이런 되게 심플한 밸류 체인 가지고 있고요. 이거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여기서 확인하실 거는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홈퍼니싱 시장이 2023년에는 18조로 추정되고 있고요. 계속 좀 커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1인 가구 그리고 20, 30대 가구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케아보다 조금만 더 비싸게 받자, 약간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고, 그 대신 이케아보다는 이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품 만들고 있고요. 뭐 이거는 그 크라우드 펀딩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고, 앵콜 펀딩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볼보에서 저희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목공 클래스를 진행했던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저희 제품 기존 비틀스 툴 가지고 이제 사포질하고 위에 이제 각인하시고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했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BTS 잠깐 나왔어요. 저희 여기 이만큼 나와서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저 어머니도 못 찾으시던데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캡처하고 이제 여기 이제 안 보일까봐 이게 선도 이렇게 가증스럽게 저거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뭐 홍보는 별로 되지는 효과는 없더라고요. 좀 약간 그래서 BTS 태그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별로 이게 저희는 일단은 총 5명으로 저희 포함해서 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보자 4명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저희 판매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점이 확실히 있는, 사실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디자인을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디자인에 손을 웬만하면 안 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감탄하면서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사나이의 제품을 주로 이제 디자인해서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아이디어 짜고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저희 그런 뭐 제품이라든지 그래픽 디자인, 영상 디자인 다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팀도 운영을 해서, 만약에 저희 제품이 좀 잘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주 영역 같은 거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을 키우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판매 전략은 지금 사실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꿈은 홈퍼니싱 회사로 조금 더 커가지고 전국적인 걸 넘어서 이제 글로벌 홈퍼니싱 회사, 뭐 이케아 한번 잡아보자면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말인데 한번 잡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 마사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올 건데요. 마산 되게 힙한 동네였습니다. 아주 재밌는 동네였고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근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좀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저는 뭐 이런 뭐 디자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조금 비용 같은 걸 충당을 하고 있고, 이런 디자인 같은 걸 계속 하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마사나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브랜드를 처음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진짜 술자리에서 농담하다가 나온 아이템이거든요. 그냥 조금 마산 사람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분개심 같은 게 있어요. 마산 사람들이 이제 창원에 통합되었다, 약간 옛날에 창원이 뭐 아니었는데 그때 땅값이 얼마였는데 마산이 더 잘 나갔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런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창원이 통합되었다는 사실 인정하면서도 이제 그 마음속에는 약간 그 마산에 대한 그리움을 좀 품고 있고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산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걸로 이제 재밌게 이제 그래픽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사실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브랜드고요. 이제 이 성우 형님이 이제 그 노브레인의 성우 형님인데, 그 저희가 팝업 스토어를 가로수길에서 처음 런칭했었어요. 그때 제품도 하나도 안 나와 있었고 실물도 안 나와 있었고 그냥 그래픽 정도만, 조금 로고 정도만 나왔을 거예요. 마사나이란 이름이랑 로고 정도만 나왔는데, 그냥 그 또 친한 형님께서 또 서울에서 팝업 행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마사나이라는 컨셉 너무 재밌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데요 하니까 한 달 정도, 한 시간 오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때까지 저희가 그 팝업을 다 채워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디자인도 안 나와 있고 한데, 그래서 부랴부랴 디자인하고 제품 공정 뚫고 제품 만들어서 확인하고 한번 검수하고 그렇게 해서 채운 게 이제 그 마사나이 이제 파워스토어 처음 시작했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홍보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인스타로 이제 마산에서 출신인 연예인들은 다 이제 연락을 해본 거죠. 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없는데,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마산을 알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재밌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형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잘 빛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주 흔쾌히 오셔가지고 성 형님이 아주 그 본인 유튜브 채널도 이제 올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거든요. 아예 아무 시작도 없던 그런 브랜드인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래퍼 멧돼지라는 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아주 귀여운 친구인데 네,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아주 그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으시고, 성우 형님이 새로 책을 내셨거든요. 이 책도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라는 책이고요. 저도 샀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런 제품 굿즈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제품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마산하면은 되게 떠오르는 게 은근히 많아요. 그때 좀 엄청 세련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었는데 되게 소스가 많더라고요. 괭이갈매기라든지 뭐 옛날에 한일합섬이라든지 뭐 심지어 우리 저 삼목도로 다니는 그런 105번 버스라든지 그런 되게 소소한 우리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고, 저의 역할들은 그런 재밌는 소스들을 어떻게 또 재밌게 이쁘게 힙하게 포장하느냐에 저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그 마산이라는 어떤 뭐 보물 상자라고 하면 조금 좀 오글거리니까 그냥 상자 같은 소스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뒤적뒤적 해가지고 하나 걸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조금 만드는 식인데, 이런 아구 같은 게 좀 이게 될까 생각했었는데 또 맡기니까 이쁘게 나오더라고. 힙하게 아주 멋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 아구 모양을 활용한 이런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좀 말장난 같은 거 이제 소화기에 이제 끄지라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좀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제품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좀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맛이라는데 이제 여기 잊지 걱정 한 잔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 뭐 걱정 마시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구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직접 어시장 가가지고 이제 지나가시는 행인분이나 이제 어르신이나 상인분한테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제품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사진 찍어도 되냐. 흔쾌히 아주 사진 찍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사진 상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되게 힙쟁이 분이시죠. 할아버님 너무 멋있으시고, 이분은 이제 삼정용사신데 이제 머리에 이마에 이런 되게 모자를 잘 써주시고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 되게 호응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재밌어 하시고 인생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일단 초반부만 듣고 일단 다음에 듣는 걸로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왔습니다. 다음 2차 할 때 이제 가서 또 얘기를 또 마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마산이 왜 안 되는데 라는 걸로 시작한 이런 브랜드인데, 이게 사실 재밌자고 한 거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반항심 이런 걸로 좀 시작한 브랜드인데, 좀 되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좀 부담감도 되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좀 책임감도 좀 생기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틀린 정보라든지 잘못된 정보를 또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마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좀 이런 리서치 같은 것도 저희 나름대로 해서 이런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했고, 같이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리서치를 해봤고,
컨택이 온 데는 이제 몽고 관장이라든지 다이노스라든지 이렇게 컨택이 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NC랑은 조금 소소하지만 좀 작은 프로젝트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몽고 관장은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잠깐 딜레이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젠가 또 무학소지랑도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컨셉 자체를 약간 한일합섬으로 잡아가지고, 예전에 공단인데 이제 여공들이 이렇게 일하셨던, 저희 어머니들이 일하셨던 그런 공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착안을 해서 저희가 만약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워크웨어 쪽으로, 디키즈라든지 칼라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워크웨어 쪽으로 전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런 저희가 어떻게 이제 마사나이라는 제품과 그 이름과 로고를 만들었는지는 이런 식으로 좀 지역명을 들어간 그런 로고 같은 걸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거부 반응이 덜 하겠다라는 리서치를 좀 해서 만든 나름의 리서치의 산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개발이 되어 왔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데 노출된 자료는 아닌데 되게 고어하게 이런 식으로 갔다가도 좀 영어도 썼다가 그냥 민자로 해봤다가 한자도 써봤다가, 그리고 괭이 갈매기 위에 이제 여공이 올라간 이런 캐릭터도 만들어 보고, 그 마산이라는 그 브랜드가 그 이름이 지역명이 가지는 브랜드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뭐 사실 뭐 초기 브랜드로서 막 계속 사실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다 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마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마산에 연관된 키워드는 다 저희가 다 땡겨가지고 저희 이걸로 뭐 독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갈매기라든지 아구라든지 뭐 다양한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저희 마산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마산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이런 걸 더 넓혀가지고 마산 유니버스를 만들어야겠죠. 이게 마산 출신이 아니더라도 마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굿즈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처음에 이제 개발했던 거는 이런 거를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제품 개발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아까 말씀드린 워크웨어, 다양한 워크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어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마산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경남신문이랑 저희 콜라보를 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KBS에서 나왔는데, 어시장 알바들이라는 또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거기 저희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 이미지 자료를 준비를 못 드렸는데, 따로 어시장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로긴 또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 상인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응도 되게 좋고 되게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처음 개발할 때도 그냥 저희 어떤 식으로 제품 넘기는지에 대한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기존 이미지 같은 걸 하나 그냥 눕기를 따가지고 여기 저희 제품 얹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뭐 택도 여기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그냥 넘겨요. 그 모자 공장에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이제 조정하고 사이즈 조정하고 가격 조정하고 이렇게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끄지라 소화기가 더 좀 심했거든요. 처음에 지금 좀 심플한데 막 아구도 넣고 막 이상한 것도 다 했었는데, 또 비용이라는 게 또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절충안을 찾은 게 좀 깔끔하게 나온 그런 끄지라 소화기고요. 이것도 이제 NC랑 저희가 콜라보를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그런 시안인데, 실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기 저희 제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이것도 이제 만들면서 좀 조정을 해가면서 나온 최종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고요. 후드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달러가 너무 올라가지고 원단 수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자신감으로 용기로 이제 사주시겠지 이러면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소량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용기를 냈구나, 많이 이걸 사줘야 다음 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뭐 단순히 뭐 이런
다른 굿즈샵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해보면서 처음에 이제 파워스토어 할 때 리서치했던 제품 그런 건데 확실히 좀 리서치가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확고한 컨셉과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그래픽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게 지금 먹히고 있고 어떤 게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고 저희 거를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잡고 보신 거 빨리 해야겠네요. 제가. 어쨌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음에 이런 파워스토어를 이제 가로수길에서 진행했었는데 그때 다 나온 제품들이거든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사실 핑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죽어라고 하면 한 달 만에 제품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DP하고 뒤에는 이제 저희 컵하우스 제품 DP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성우 형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멧돼지라는 아주 귀여운 친구시고요. 아주 래퍼를 하시는데 랩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놀라실 수도 있다라는 거 노래가 조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셀럽분들도 있으신데 일반 저희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꼭 저희 태그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 그거를 가지고 리뷰를 올리고 저희 스토리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제가 까먹고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근데 꾸준하게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후기가 계속 쌓여가면서 저희 스토리도 계속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경남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 홍보라기보다는 기사도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고요. 몇 분 남았을까요? 계속 하면 돼요. 끊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감대랑 진정성이랑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참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공감대랑 재미만 있으면은 좀 저렴한 느낌이 나고 공감대랑 진정성만 있으면은 노잼이 돼버리고 진정성과 재미만 있으면은 우리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다 합쳐지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다 합쳐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씩만 하나 제품 만들 때 두 개씩만 저희가 포함하고 가되 좀 다양하게 여러 제품으로 그런 걸 나머지는 충족을 하면 되니까 두 개씩만 안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이제 기본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팁은 너무 소소하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Q&A 같은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랑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브랜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발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BTS 뮤비에 넣었을까. 네, 나중에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트워크 뮤지엄의 황준태 대표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황준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서툴 수도 있지만 한번 그냥 재밌게 편하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보시면 혹시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오 요 때는 혹시 몇 살 때처럼 제가 이게 작년인데요. 이 얼굴이 1년간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북대학교 의료학과를 재학 중에 있고요. 휴학을 한 상태고 저는 20살 때부터 옷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집안의 반대로 공대를 갔지만 네, 전과를 해서 의료학과를 다니고 있고
2018년부터 이제 아트워크 뮤지엄이라는 우리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눈에 띄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저의 스토리로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예술이라든지 이런 패션에 되게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예술 쪽에 계셔가지고, 제가 뭐 남들은 에버랜드나 이런 곳 갈 때 저는 비엔날레를 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영향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너무 하고 싶고 뭐 이랬던 그게 있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예전에 DJ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일 선물이 LP 플레이어로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선물로 받았던 LP가 예전에 그런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면서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커왔으면서 그런 LP 디자인에 되게 영감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네, 유튜브라는 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제가 좋아했던 이제 가수나 이런 거를 영상으로 직접 보다가 나도 저렇게 입어야지, 나도 이렇게 입어봐야지 하면서 패션의 길로 조금씩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이제 어디 대학교를 가냐, 이거를 이제 집안과 많이 싸움을 했죠. 막 2달간 이야기도 안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저는 이제 이기지 못하고 공대를 가게 됩니다. 공대를 가게 되면서 뭐 그런 공대를 가서 계속 놀았죠. 사실 뭐 공부도 안 하고 안 맞더라고요, 저랑. 핑계일 수도 있지만 수업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놀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내가 뭐를 하려고 이렇게 대학교를 왔나. 이럴 바에는 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싶다, 다시.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이제 신발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그러면 원래 하고 싶었던, 네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자. 그러면 그런 옷을 입으면서 네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들면서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을 문득 던졌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되게 가볍게 던졌는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해서 그냥 바로 다음 날부터 사업자는 내지 않고 그냥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냥 디자인 한 개씩 해서 이렇게 착용을 직접 하고, 그때는 막 제가 패턴을 짜서 이렇게 하진 않고 기성복에다가 프린팅을 해서 그냥 뭐 셀럽분들한테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해서 옷을 좀 돌리고 하다가 이제 좀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지원 사업으로 많이 받았었고요. 지원 사업도 많이 받고,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 이제 스타트 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받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도래 사업으로 네, 선정이 되고, 뭐 운이 좋았죠, 사실. 그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으며,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의류 브랜드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잡지사랑 콘텐츠 사업의 영위로 좀 뉴미디어 및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좀 자체적으로 뭔가 많이 하려고 해요. 되게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이름을 많이 알린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단계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때 되게 많은 피드백도 오고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저희는 다 99년생, 98년생으로 네, 다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이렇게 2018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조금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든 거는 2019년부터였어요, 사실. 왜냐면 문득 그 이제 협찬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영상에도 잘 나오게끔 해서 착용해 주셨던 분인데, 뭐 유튜버 와디의 신발장이라고, 예, 와디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러다가 이렇게 2019년부터는 룩북도 한번 찍어보자 해서 뭐 다 지인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또 남자하고 하다 보니까 22살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군대를 가서도 근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제가 의경을 갔어요. 그래서 좀 안에서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다행히 이제 운이 좋게 또 이제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돼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막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같이 룩북 작업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저도 그때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한번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연예인 협찬이라든지 협업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제 매번 협찬을 보내드렸던 와디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냥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처를 조금 받을 수 있겠냐, 올해 이제 자기가 편집샵을 차린다, 무신사랑 같이 해서 편집샵을 차리는데 꼭 입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한남동에, 서울 한남동에 에글릿이라는 매장에 저희는 입점을 처음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좀 많이 사람들 눈에 밟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유비라는 친구랑 이제 협업도 하게 되고, 뭐 래퍼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옷도 많이 입어주시고, 저희도 아까 와사나이와 같이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던 유비라는 친구랑 협업을 했던 디자인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제주도에서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팝업을 연다,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와디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파티도 진행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좋은 지인분들을 얻게 됐죠. 뭐 소프트 코너에 이제 고기한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라리오 뮤지엄의 뭐 김지한 부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좀 인맥을 점점 쌓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도 좀 더 발전한 모습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좀 우리 감성 그대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리도 좀 창원에 내려가서, 원래 서울에서 저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창원에 내려와서 좀 해보자. 왜냐면 창원에 내려왔는데 저희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 그래도 창원에서 살았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불경 기반으로 하는 패션 잡지를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해서 이름을 이제 프리뷰라는 잡지사를 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컬처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트워크 뮤지엄이라는, 이렇게 하면서 프리뷰에서도 인플루언서랑 연예인 마케팅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뭐 어떤 국내외 해외 브랜드에서 협찬이나 영화사에서 협찬도 보내주고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사실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이죠. 사실 뭐 잡지사라든지 옷 브랜드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회복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받아서 전시랑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원래 저희가 팝업 스토어를 하다 보니까 전시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성 그대로 한번 담아보자 해서 조금씩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사람들이 꽤 괜찮게 보고 반응도 괜찮아서,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오프라인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브랜딩이라는 걸 좀 하면서 여러 카페들과 같이 협업도 하고 브랜딩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좀 작년부터 사실 기획을 했었어요. 창원 내려올 때부터 이 거리 자체를 좀 우리의 길로 만들 수 없을까. 지금 창원은 좀 핫한 게 많이 없지 않나. 좀 물론 우리 옷이 안 들어가더라도 좀 서울에 있는 그런 팝업이나 이런 거를 창원 사람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되게 많은 기획을 하면서 조금 길을 한번 꾸며봤어요. 지금 사림동 2구 3번 길이라고 도림미술관 딱 내려오는 길에 있는 길인데요. 총 4군데를 임대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사업 규모가 많이 커졌죠. 네. 겁도 없이 그냥 일단 해봤는데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차고 아니면 그런 원룸이었어요. 여기가 원래 창원대 밑에 예전에는 그런 지하 원룸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숙사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많이 매매도 많이 내려오고 뭐 빈 공간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좀 슬럼화가 이루어졌어요, 사림동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림동에서 이제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좀 핫하게 만들 수 없을까. 바로 밑에 가로수길도 있는데, 근데 가로수길은 10년 전에 갔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도 좀 우리가 이런 서울에 있는 거를 들고 내려오면 먹히지 않을까,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메뉴의 집부터 이렇게 거리가 꽤 돼요. 근데 한 길거리에 모은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때 좀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글릿을 한번 내려오면 어떨까. 에글릿을 한번 내려오면서 좀 그래도 파워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이제 제주도 팝업도 같이 하면서 알게 됐던 소프트 코너라는 고기한 대표님을 요청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지역의 작가들도 빠질 수 없겠더라고요. 문화예술인데 지역을 빼고 간다?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한 개 더 마련해서 지역 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웨이브로 하나를 만들고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도 한 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총 4군데로 만들게 되면서, 원래는 아예 원룸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저희 감성대로 그냥 다 뜯지도 않고 조금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지역 작가 전시도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그림만 걸어두는 게 아니라 뭐 현대미술관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고 진행했고, 여기가 이제 그 소프트 코너라는 곳인데요. 창원에서 사실 접할 수 없는 작품들이 많아요. 구하기도 힘든 작품들도 많고 되게 다 이제 한정판으로 사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넘버링도 돼 있는 작품들인데 흔쾌히 다 들고 내려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오프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행인 거죠. 약간 성수동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렇게 브랜드를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만들고 보여주는 게 곧 트렌드가 된다라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항상
좀 도전적으로 항상 도전을 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뉴미디어 광고 마케팅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소비자 니즈 및 시장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사업 앤 제품 콘텐츠 기획도 같이 진행해서 트렌드 창출, 시장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분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마사나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 로컬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박아서 진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디자인의 한계가 무조건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되게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바다에 저희 많아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로컬보다는 그런 전국적으로 좀 보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보유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장기 귀숙성, 유동성을 확보해서 높은 재사용률과 구매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류 브랜드, 잡지사, 브랜딩, 협회, AR 차세대 기술까지 저희가 전부 다 네, 고수익 밸류체인 내추럴을 하면서 유니버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광고 같은 것도 저희가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노출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다 라는 걸 계속적으로 하고 싶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물어보세요. 뭐 나도 너처럼 사업을 하고 싶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단지 운이 좋아서 좀 귀인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다. 근데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게 사업이고 창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또 왜 너는 기초적인 그런 창업할 때 밟을 수 있는 계단을 밟지 않았냐,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저는 뭐 B2B, 뭐 BM이 어디서 나오냐,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작년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됐지만 처음엔 사업 계획서도 적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됐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오면서 하는 거는 뭐 물론 많은 좋은 사례가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 유튜브라는 이런 많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학을 하시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확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토크쇼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세팅을 할 텐데, 오늘 파트장님 오늘도 샌드위치 있죠. 예.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샌드위치 가지고 오셔가지고 드시면서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분 전인데 12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번 그 커피클럽 사회 보는 동안 그 Q&A 세션 때 커피만 앞에서 마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센터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커피클럽에 오면 샌드위치도 준다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샌드위치도 제공된다는 거를 공유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 시작하시죠. 원래 박승규 대표님은 나중에 들어오시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좀 죄송스러워 하실 것 같네요.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마 오늘 Q&A 때 아마 평소보다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두 분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때 협업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나 이런 네트워킹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가지고 협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안에 참여하시는 대표자분들이 또 합을 맞춰서 협업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례를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우 박수 주십시오.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던데 성공적인 협업을 뭐 시작하기 위한 뭐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어떤 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에 운이 좋았다 이런 거는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네, 협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네. 어떤 분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운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100번을 찔러도 답을 안 주실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저희가 제안 드린 내용 중에 아주 뭐 되게 재밌는 부분이나 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사실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네 일단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사례적으로는 일단 큰 기업이랑 저희가 아직 되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데 주로 좀 제안을 받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이렇게 제안서를 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제안서는 만들어는 두고 있었고 가슴속에 이제 품고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준비는 조금 되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제안 드릴 때에도 일단은 뭐 되게 막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우리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부딪혀 보면은 서로 합의점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망설이지 말고 일단 가서 들이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을 채운 상태에서 일단 부담감 없이 겁먹지 말고 들이대 보면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왔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앞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 대표님한테 저는 그 박승규 대표님께서 굿즈를 완전 한 트럭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3개월 전에 계속 이 티셔츠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회사 관계자인 줄 알고 그 어떤 브랜드냐 좀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저런 찐팬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끄지라 소화기 그리고 마시라 컵 그 티셔츠 3종 제공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네. 아주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제 네. 제공해드려야죠. 진짜 계속 입고 오셨어요. 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그렇게까지는 몰랐네요, 저도. 네. 제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네, 그러면 답변을 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좋았고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의 브랜드가 좀 아이덴티티가 잡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좀 인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딜 가더라도 누구 오신대 이러면 그냥 일단 가서 인사 먼저 드리고 뭐 제가 진짜 이런 걸 좋아해서 이런 거 하고 있고 되게 팬이고 실제로 뭐 많이 존경을 하고 있다. 네, 디자이너도 영감을 많이 받고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인사 먼저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 어디 가는 곳마다 항상 제가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와디님이랑 뭐 고기아님이랑 뭐 웰컴 레코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냥 일단 갔던 것 같아요. 아트 부산 오신다 하면 가서 그냥 옆에서 한 번이라도 인사 더 드리고 그래서 차차 좀 더 친해지고 먼저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얘네 잘하잖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공통적으로 나왔던 답변이 일단 운이 좋았고, 그리고 기본을 갖춘 다음에 계속 셀프로 노출이 되기 위해서 들이대신 것도 셀프로 노출이 된 거고, 계속 인사드린 것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가 어릴 때부터 쓰레기를 많이 주웠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꼭 성공의 필요한 요소라고 하셔가지고 다들 쓰레기를 잘 주우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네, 제가 원래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협업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만 딱 준비했거든요. 왠지 오늘 뜨거운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만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 용기 있게 던져주시면 아마 박승규 대표님께서 소화기 하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찬조하겠습니다. 네. 오, 소화기 당첨.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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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경남 창원에서 스쿠터 관광 상품을 개발 중인 스쿠나 마타타의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저 죄송한데 조금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오전에 좀 늦게 와서 강의는 솔직히 못 들었는데요. 그 굿이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좀 약간 힙하신 분들, 핫하신 분들 마사노 이런 거 모자 이런 거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굿즈를 또 다른 어떤 거를 계속 제작하실 건지도 궁금하고, 저희는 제가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창원의 지역을 동읍이나 진해나 마산의 바닷길을 스쿠터로 타고 달리면서 또 거기서 뭐 지역의 맛집이라거나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딱 이 지역에서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 뭐 가게라거나 공방이라거나 이런 거를 좀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타 지역에서 창원 되게 노잼 도시 이미지지만 왔더니 되게 은근 재밌네, 그래서 좋은 기억 안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 중이고 지금 서비스 되게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뭔가 돌아가실 때 고객님이 뭔가 예쁜 뭐 이런 배지라거나 뭐 모자라거나 그런 굿즈를 탁 이렇게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줄 수 있다면 되게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혹시 같이 얘기가 가능한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스쿠나 마타타 이거 맞죠? 스쿠터 플러스 이름 잘 지으셨네요. 그러면 협업이 가능한지, 네. 그리고 어떤 굿즈를 앞으로 또 제작을 하실 예정인지 이번에는 대표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두 분 다. 네. 네. 그쵸, 협업 가능하죠. 뭐 저희가 또 저희 아트워크 뮤지엄이라는 옷 브랜드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국적으로 보고 있어서 되게 좀, 사실 저희도 막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고 그렇게 막 뜨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트워크 뮤지엄은 다른 좀 큰 브랜드들을 잡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지금 브랜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로컬 기반으로 하는 서브 브랜드를 올해 런칭을 하고 준비 중에 있어서 그걸로 하면 내년에 같이 하시죠.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다 저희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 마사나이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간단하게 이제 뭐 긴팔이라든지 뭐 후드라든지 이런 패션 쪽으로 또 있고요. 그리고 좀 어디 가셔서 이런 강의 들으시면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막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든지 뭐 계획하고 하고 막 리서치하고 막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도움이,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끄지러 소화기라든지 저희가 뭐 갑자기 산불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끄지라 어때요? 소화기로 이런 얘기를 그냥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내가 재밌어요 해보죠 이라고 찾아가지고 이제 소화기 만드는 데 업체 찾아가보고 이런 식으로 한 거라서 일단 그런 베이스는 그런 모자라든지 이런 옷 같은 거로 만들고 있고 그런 새로운 굿즈 같은 건 그때그때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이제 나올 예정이라서 뭐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랑 재밌는 거 만드시죠.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아이디어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로컬 이런 행사라든지 재밌는 게 있다고 하시면 마산이나 창원 쪽으로는 저희도 너무 좋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단순한 배지라든지 이런 것도 뭐 아구찜집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걸로 관련해서 또 뭐 배지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뭐 좀 모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붙인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스쿠터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스쿠터를 만들려고요 저희가. 배지나 이런 거. 아 예, 그럼요. 저희 스쿠터 좋아합니다. 네. 네. 뭐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나고 오늘 처음 뵙죠. 네. 네, 번호 교환하고 추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소화기 드리기로 소화기 1번 질문자에게 소화기 드리기로 했으니까. 네, 저는 듣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스쿠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안전 연구나 이런 거는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하는데 로컬이 그거니까 뭐 아구를 새긴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충동적으로 나는 한다. 그 재밌을 때 떠오른다.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대표님 7분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이걸 지속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2시간 정도 앞에서 했는데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 대표님이 맨 끝에 엄청 앞에 잘 진행해 두셔놓고 창업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결정을 막 이렇게 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도 그렇고 재밌어서 하는 느낌을 옆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 분께 조금만 기다리시지. 제가 두 번째 질문자께는 그 옷 하나 간다고 하고 딱 하려 했는데 이미 들어주셨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네. 티셔츠. 네. 소화기 티셔츠. 네, 두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로그의 대표 황혜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지금 이때까지 기획을 한다거나 이제 뭐 연구 용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콘텐츠 기획을 하는 일만 계속하다가 이제 좀 이런 로컬 굿즈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제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있죠, 제조사. 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뭐 어디까지 요구를 할 수 있고 뭐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과정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들 자체 생산하시나요? 자체 생산하시죠. 네. 그거는 저희가 자체로 만들고 있고 옷 같은 거는 이제 외주로 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션 기반 브랜드도 아니었고 그쪽 전공도 아니고 그쪽 친분도 사실 건너 이렇게 아는 단계라서 근데 일단은 주변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저희도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옷 만들고 싶은데 아는 사람 있어요? 팀원들한테 물어보고 뭐 또 아는 형이 그런 거 할 줄 알 것 같은데요? 이러면 또 가서 또 연락해보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조금 해보고 그리고 공장 같은 데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일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차라리 인터넷이 싸다 아니면 이건 지인이 싸다 눈탱이를 쳤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거든요. 좀 비교 한 군데만 믿고 가지 마시고 일단 비교를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컨택을 먼저 하셔서 그럼 아마 이런 거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맞춰가지고 얘기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장 근데 일단 얘기하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일단 한번 컨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장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체 제작이 공장을 맡겨서 직접 뭐 패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저희가 들고 있고 공정만 공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정까지 전부 다 하는 거를 자체 제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시작을 한 단계는 아니라서 두 가지 경우가 다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옷은 보통 그 기성복에 있는 거를 쓰는 거는 자체 제작이 아니죠. 네, 그냥 저희 패턴이랑 이런 거를 다 맡겨서 공정하는 거를 자체 제작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요즘 인터넷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어플 중에 어바옷이라는 뭐 그런 어플도 있고, 공장 어플이 다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한 번만 뚫어놔도 좀 예를 들어서 이쪽 사장님한테 뭐 원단 괜찮은 집 어디 있냐, 뭐 어디 괜찮은 집 어디 있냐, 여기 공장 잘하는데 어디 있냐 해서 좀 네트워킹을 하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업하실 때 무조건 작지서라고 하죠. 작업 지시서를 최대한으로 상세하게 적어서 샘플을 뭐 처음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샘플을 뭐 5번, 6번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도 많이 보시는 게 제일 퀄리티 높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장 관련돼 가지고 저의 의견을 좀 드리자면, 저희를 찾아오시는 고객들 보면은 처음에 초기 창업팀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디어 있고 그리고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했는데 공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컨트롤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구매팀이나 이런 외주 관리팀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 중간에서 소통을 이렇게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뭐 저희에게 만족하시면 또 따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저희를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또 담당 직원을 해가지고 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 두 분 해주신 것처럼 일단 부딪혀 보면은 용어라든지 이런 생산 부분을 좀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린이 놀이 교구 제작하고 있는 스테이 애톰이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약간 블로그 세대, 나이가 이제 40대다 보니까 블로그 카페 세대여갖고 거기에 마케팅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약간 몸에도 좀 배어 있고, 지금도 뭐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뭐 되게 막 인플루언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인스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인스타로 뭔가 좀 기회를 여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올렸더니 반응이 좋더라 이런 거는 아니고, 정말 인스타라는 게 저도 배워도 보고 해보기도 하고 지금도 매일매일 뭘 억지로라도 하나 올리고 소통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되게 저는 제 쉽사리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팔로워를 처음에 막팔 걸고 따라다니고 그 노가다 그런 것도 정말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 블로그 하듯이 좋은 콘텐츠를 재밌게 올렸는데 뭐 해시태그 타고 알아서 오더라, 정말 이런 뭐 정말 운의 어떤 그런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인스타 잘 못하죠. 저 싸이월드 세대이기 때문에 인스타 잘 못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뭐 아까 말씀하신 선팔, 마팔 이런 것도 해보고, 팔로워 수가 그래도 몇 천은 돼야 좀 우리가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걸 조금 많이 연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저희 마사나이 제품 그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팔로워 수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팔로잉 하는 수가 오히려 더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길래 얘기하시기에도 뭐 이게 마팔 그런 거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팔로잉 한 건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선팔 오는 거 그냥 다 마팔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거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저희 제품이 좋아서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는 건데, 그걸 저희가 팔로잉을 안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다 팔로잉 다 마팔 해드리고, 너무 광고 같은 것만 이렇게 이상한 것만 아니면 팔로잉 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
베이스 인스타는 되게 진정성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 제품도 사실 거의 안 올리고 옛날 마산 사진 이런 거랑 찾아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거 있으면 올리고 그런 거 보고 되게 서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추억하면서 친구도 이제 데리고 오시고 태그도 하시고 한 번씩 아까 그 성우 형도 막 찍이네 이러면서 댓글 달아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게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일단은 진정성 위주로 일단 팬을 모으고 있고 숫자는 작지만 사실 올렸을 때 파급력은 그 팔로워 사회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찐 팬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이런 팬들을 더 많이 모으고 싶다는 욕심은 있지만은 일단은 약간 호수에 연연하진 않는 걸로 저희는 방향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물론 인스타로 시작했지만 요즘 인스타 시장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 그런 해시태그 타고 들어오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네, 인스타 팔로우 모으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아까 마사나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찐팬 모으는 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즘 시장은 블로그가 더 핫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거 보면 전부 다 블로그 하고 있거든요. 네, 전부 다 블로그 안 하는 친구가 없어요. 완전 몰랐어요. 저는 블로그가 이제 그냥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듯이 얘는 중학교고 다 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요즘 사실 굉장한 블로그를 갖고 있었는데 거의 막 한 달에 하나도 안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인스타보다 블로그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추세가 유튜브로 브이로그를 찍기에는 좀 애매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냥 블로그에다가 브이로그 형태로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죠. 진짜 뭐 지나가는 친구들 한 번만 물어봐도 다 블로그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저희가 지금 좀 파악을 해서 매체로 좀 쓸 플랫폼을 좀 쓸 의향도 있는 곳이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러면요. 그럼 제가 그거에 파생된 질문인데, 그러니까 옛날 블로그는 내가 그냥 콘텐츠 프로바이더고 올 사람 검색으로 들어서 오고 뭐 좋아요 누를 거면 누르고 댓글이 달리던가 안 달리던가 조회수 방문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인스타로 오니까 뭐 댓글 수랑 좋아요 연연하게 되고 소통을 하냐 안 하냐 뭐 약간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럼 지금의 블로그는 보니까 저도 막 검색해 보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블로그인데 좋아요랑 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의 그런 속성이 블로그에 옮아가면서 블로그는 좀 콘텐츠가 더 풍부한 원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의 컨텐츠 속성은 글과 영상과 긴 글과 어떤 양질의 컨텐츠잖아요. 근데 인스타에 비해서 소통이 옛날은 별로 안 됐는데 지금은 인스타의 그 소통력이 블로그로 좀 옮겨가면서 블로그가 다시 이렇게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스타에서는 너무 잘 되는 것만 보이잖아요, 사실. 자기가 제일 잘 나온 것만 올리고 아니면 제일 잘 된 것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좀 질린 것 같아요. 너무 다 가식과 네, 위선의 너무 세계. 다 잘 된 것만 올리고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를 느끼고 사람들이 다 블로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실제 자기의 그런 생활을 요즘 올리면서 네. 그게 공감이 되면서 그게 또 콘텐츠가 되는 게 아닌가 완전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네 번째 질문자가 여기 계셨고 다섯 번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계신 우리 뭐 스타트업이나 또 창업을 관심 있어 계시는 대표님들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저기 이렇게 세 명이서 왔고요. 저희는 그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네, 아까 우리 박승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PPT 상에 이제 마상 창동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동이 다시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는 진주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태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일단 배경을 좀 드리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지역에서 살아남기에는 이제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고 요즘엔 또 지역 소멸, 또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로컬 브랜드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사업을 육성을 많이 하고 강화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이제 연대를 해서 실행을 하고 사업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저희도 그거를 빌드업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지자체나 행정하고 이제 협업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이런 조직은 또 이제 수직적 조직이고 또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해관계자와의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혹시 두 분 중에 지자체나 이런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하고 협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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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두 분 다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 분 다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트워크 뮤지엄으로 한 건 아니고 제 그냥 디자인 그거와 뭐 디렉팅 능력으로 이번에 뭐 창원시 문화도시 거기랑 같이 하게 됐는데 다들 아시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드립니다. 많이 막혀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많이 막혀 계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좀 막으시고 계속 그냥 이럴 거면 저는 느꼈던 게 알아서 하시지. 그냥 저희 약간 속된 말로 빨아먹으려고 쓰는 게 아닌가.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쵸. 네, 올해 저희가 같이 저도 좀 많이 참여하고 했는데, 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지만 도움을 주시는 거는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받으셔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로 선정을 했으면 이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서포트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죠. 파트너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한 걸지 말고 서포팅을 잘 해주시면 네. 성과가 날 것 같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네. 또 너무 잘해주시네요. 제가 문화도시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도 기회를 주셨는데. 네. 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 기관 성격상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사실 결과물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저도 사실 창동을 거주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상인회 회장도 하셨고 예전에 그러셨는데 이제 그 옆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걸 할 거다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뭐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냥 뭐 하겠다는데 뭐 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사소한 거는 저희 집 담벼락 앞에 그 벽화를 그리시겠다 그러셔가지고 그건 제가 막았거든요. 그건 못하게 저희 사유지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막았는데 일단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사실은 저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거든요. 그 애매하게 손을 대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그리워했던 예전에 우리가
공간을 쉐어했던 그런 기억들이 사실 어중간하게 덮이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냥 그 로컬이 살아갈 힘은 얼마나 빨리 서울을 따라가느냐, 얼마나 서울에 있는 걸 빨리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로컬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로컬이 가진 힘이나 그런 기억들이나 이런 좋은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잘 마케팅할 수 있느냐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조금 뭐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좀 이걸 잘 알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마찰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좀 어디서 하고 싶으신 게 많으니까 이게 자꾸 좀 억지로 이렇게 덮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가진 거에 대한 강점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이거를 소거를 해서 홍보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은 Q&A를 좀 짧게 공식적으로 가지고 가고 개별적으로 비방용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5번째 질문 다음에 질문을 조금 더 빨리 들어주셔가지고 5번, 6번 하고 공식적인 행사 종료하고 7번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유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박순규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S 뮤직비디오에 이제 가구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나 정말 운이 좋다라고 느꼈었던 점이 그 마디가 어디였었는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 드리려고 했던 게 BTS였는데 운이 좋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네, 좀 막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그것도 사실 저는 왜 운을 자꾸 얘기하냐면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운이 나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사실 마음 편하기도 하고,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잘 됐다 했을 때 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들뜨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냥 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걸 이렇게 운에 맡기고, 이제 저 로또 안 하거든요. 그 맡기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BTS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운이 좋아서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감독을 하시는데, 그 PD 미술 감독을 하는데 저희 제품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었고, 이번에 하는데 한번 넣어볼 생각 있냐 하셔가지고, 친구인데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존충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뭐 가져다 드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생각보다 생색대로 다 내더니 짧게 나와가지고 저도 좀 그랬는데 운이 나빴죠. 네. 운이 나빴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경험 진짜 사실은 위기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꿀떡꿀떡 넘어갈 때 한 번씩 꼭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그런 아까 했던 뭐 청창사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게 사실 큰 기대하지는 않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건데, 또 선정이 되면서 다음 단계를 또 볼 수 있었고, 또 R&D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지원이라든지 이제 비용이 모자라서 못했던 부분도 그런 게 되면서 저희가 진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잘 해볼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활용을 잘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저의 BM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설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이 좋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진짜로 좀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쉽게 좀 넘어가려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좀 위기가 있고 실패를 하면 아 못하겠다 이렇게 될까 봐 사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가볍게 느끼고 아니면 너무 자만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끔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걸로 계속 말을 드린 거고 네, 또 운이 좋았다고 느꼈던 거는 항상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데 위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뭐 예를 들면 작게라도 뭐 옷을 프린팅을 한다 해도 갑자기 공장이 없어지거나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 꼬였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좀 더 그런 플랜 B부터 항상 제가 친구들 주변이나 말하는데 Z까지 세워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 좀 그런 상황 판단력이 좀 빨라지면서 그런 거를 좀 세울 때 뭐 B가 좋았고 C가 좋았고 하면서 하나라도 좀 뭔가 그런 위기가 없어지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운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너무 철학적으로 잘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대표님들 계속 만나 뵙다 보면은 운이 좋았다라는 말씀 다들 하시거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 생존하고 있다는 거 비즈니스가. 근데 그게 보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다들 표현을 하시지만은 방금 뭐 지원 사업이나 뭐 협업 구조 이런 부분도 다 기회를 잡으신 거잖아요.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기회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 6번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의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저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이템을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차에 마사나이가 등장해서 너무 반가워서 이미 팔로잉하고 있었고 그 황준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사리미라스도 기획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화 창업에 저도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두 분 다 엄청 팬이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저도 질문 2가지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박순규 대표님께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안목은 높아지고 현실은 여기에 있어서 조금 외부의 것을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문화 자원을 접근할 때 찐팬은 사실 이 마산에 사는 사람들이 소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여시고 외부에서 유명해진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전략이 좀 이제 일단 시도한 부분이 컸던 것인지 전략적으로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시고 하신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2번째 질문은 두 분 공통 질문인데 제조업과 문화 창업을 동시에 하시고 계신 것이 공통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두 사이의 연결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고 싶으니까 재미있으니까 다 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이렇게 앞으로의 그 제조업하시는 패션이나 뭐 가구나 이런 부분과 지금 컨텐츠 이런 문화 창업 이 두 사이의 연결점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성수동을 찍고 돌아오는 게 전략적이었는지 아니면 충동적이었는지 또 운이 또 따랐는지 이게 질문이고 2번째 질문은 두 분 다 제조업과 문화 컨텐츠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병행하시는 뭐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발표할 때도 언급이 살짝 됐다시피 그냥 시작은 해볼래 이런 제안이었고 덜컥 근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이거는 기회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내렸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저희가 시작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근데 뭐 저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사실
뭐 서울에서 돌아왔다거나 뭐 유학해서 왔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제품들도 그 옆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다. 이게 미국에서 성공했다더라. 아마존 1등 했다더라. 이런 얘기 했을 때 다시 보는 경향이 있고 저도 사실 그렇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마산에서 마산아이에 대한 거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면은 아 그냥 뭐 마산에서 하는 작은 뭐 그냥 여기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저희는 피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성수동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래 시작은 아예 서울 쪽에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 진행을 하는데 뭐 이게 뭐 잘못 이해되면은 뭐 마산을 등한시한다 뭐 이런 식은 전혀 아니고 마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억들을 다들 이제 전국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해서 네, 뭐 돌아오겠다 뭐 약간 이런 방향으로 언젠가는 마산에도 스토어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전략적인 결정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아, 네, 운에 따르는 결정이었죠. 네, 결정은 네 제가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 대한 질문. 병행 제조업과 문화 콘텐츠에 교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는 뭐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 해서 마산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시작하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방향으로 거의 아까 가구도 그렇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라서 가구를 하고 이거 마산아이를 같이 섞으면 이런 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시작했던 가구 회사고 이걸 위한 이제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고 너무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소스가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마산아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충동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한 거긴 하겠지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가 뭐 마산아이도 커지고 허브하우스도 좀 더 커지고 했을 때 뭐 같이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픽적으로는 이제 마산아이가 되게 캐릭터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콜라보 형식으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처음 시작했던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곧 트렌드다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옷은 하나의 매개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입고 다니시고 뭐 이걸 소비하려면 하나의 컬처가 있어야 되고 그 컬처가 옷으로 표현이 되는 것뿐이지 뭐 그걸로 좀 컬처를 만든다 라기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저희의 원래 목표는 컬처를 만들자가 저희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옷이나 이런 게 확 보여지잖아요. 사실 바로 보여지고 표현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트워크 뮤지엄이라는 의류 브랜드가 나오면서 좀 더 확 보여질 수 있고 팬층이 좀 생기니까 그래 이제야 좀 매개체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컬처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보여주자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식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꼭 기억해두세요. 저분 질문하실 거니까. 네, Q&A 그리고 Q&A를 끝으로 이번 달 커피클럽 마무리 지을 텐데 제가 오늘은 좀 더 약간 짓궂게 그 상품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저분 팬 저쪽에 끝이랑 소화기 꼭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걸로 오늘 행사 마무리하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 빼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파트너님 11월은 똑같이 첫째 주 목요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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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에서 오늘의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구독, 영상을 다 좋아요.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럼 커피클럽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